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행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3월 21일 5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주정그 최대 80% 필살 검색식 3종. 자, 키움증권 전용이고요.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래 댓글에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기 오시면 그대로 따라서 검색식을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서 열람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대한전선 브리핑을 좀 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던 배경, 여기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들, 좀 청약이 좀 미달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청약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살짝 좀 청약 전에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라고 해야 되겠죠. 올라가지 못했던 청약률이 좀 청약이 완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 청약이 완료가 되면은 이 기업에 이제 자금이 납입금이 들어가잖아요. 납입금이 들어가니까 이 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이 좀 더 개선되는데 자금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야지 정상이긴 한데 반영이 좀 안 됐었던 것들이 채용률이 좀 미달됐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자금을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목적들을 보면은 채무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이 납입금이 됐으니까 이번 3월 달은 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분기, 1분기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2분기부터는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겠죠. 2분기는 확실하게 반영이 될 것 같고 약간 1분기에는 채무 상환 자금이 좀 뭐랄까 이게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는데에도 분담금이 좀 들어가고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영을 시킬지 완전히 온전히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실적들을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해적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설 자금을 투자를 할 것이다. 이 내용들은 당진의 해적 케이블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에서 얘기를 한 여기 투자를 시설 자금을 사용을 한다. 해적 케이블 공장 건설하는데 자금을 사용을 한다. 하는데 일환입니다. 원자재 구매 대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운영 자금. 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제 구리 가격을 자체적으로 좀 조달을 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더군다나 수주가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해요. 수주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자재 금액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들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운영 자금을 확보를 한다라고 해서 원자재를 구매를 하면 이 원자재를 가지고 판매를 하겠죠. 전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호반 그룹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단기 차입 차입 단기 대출 단기 차입 자금들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이 은행 차입금 4,700억 원 중에 2,200억 원을 상환을 한다라는 내용들이고 여기서 2천억 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더 상환을 한다. 호반그룹에서 지원한 2천억 원 하고 자체 자금 200억 원 하고 이 유상자 자금을 2천억 원 더 하면은 사실적으로 지금 2,200에서 2천억이 4,200이죠. 그러니까 한 500억 원 가량이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중에서 대부분 이제 자금을 상환을 해서 이제 뭐 상환 예정일이 3월 중으로만 나와 있는데 500억 원 가량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부채 비율도 대폭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당진 공장뿐만 아니라 사우디 중동 쪽에서도 공장 건설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해저 케이블 공장, 해외 현지 공장 사우디 중동 그리고 원자재 가공 관련 설비 투자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 시설 자금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들 이런 것들도 유상증자를 이제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대한전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겠죠. 청약률이 다소 미달이 됐다가 이번에 청약률을 163%로 기록했다. 일반 청약으로 돌렸죠. 구주주들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했는데 주식수가 조금 많았어요. 0.45주.
0.45주 정도 주짓수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일반 공모에서 95%, 그러니까 96%의 4%를 좀 미달되는 그런 청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로 전환했습니다. 전환이 바로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실건주가 발생이 되면 중건사가 다 인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 공모에서 1665%가량의 청약률을 기록을 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청약률은 163%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왔던 것들은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좀 받았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장도 증설을 했고 수주도 공장을 증설했는데 수주가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수주가 계속 수주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들에서 지난 9월 2021년 9월 그리고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제 분기 보고서가 살짝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최신자는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6월 9월에 발표한 분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11월 11월에 발표한 2021년 11월에 발표한 내용들 매출 수주 상황들을 보면 여기 하단에 수주 금액들이 쭉 나와 있어요. 수주 금액들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건 이제 지난 8월인데 여기 자금 수주 상황들을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1조는 수주 잔고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수주 총액 기납품액 여기 보면은 수주 총액이 더 늘어났죠. 기납품액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은 증가가 되겠지만은 영업이익은 그렇게 영업이익률 자체는 크게 증가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회성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더군다나 이거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한 다음에도 수주가 계속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수주 총액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기납품액도 일정이 뭐 차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 비용들을 부담하기 위해서 유상자를 진행을 했던 것들도 좀 있으니까 자, 호반그룹 계열사 대한전사 높은 청약률로 마무리했다. 유상자 164%다. 케이블 전선 제조업체입니다. 유상자가 높은 청약률로 마무리됐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호반 산업의 기존 지분율인 40%에 해당되는 배당 주식 1억 5천만 주에 대한 전량 청약을 완료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 차입금 상환 자금으로 확보된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었습니다. 호반 그룹으로 편입이 된 지 2년차가 됐는데 신사업에 본격화 승부수를 걸었다. 약간 이 신사업이다라고 하면 웨어러블 로봇 쪽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호반그룹 편입 후 첫 번째 투자로 광케이블 산업에 선택을 했다. 광케이블 설비 구축을 당진 공장 여기 당진 공장에다가 광케이블 설비 구축을 완료해 상반기 내 제품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 양상을 해서 납품을 하면 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간적인 부분들의 시차는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쿠웨이트, 사우디 뭐 중동 쪽에도 뭐 공장을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공장 구축에도 속도를 내서 기존 신규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해저 케이블 생산을 위해 임해 공장 설립도 본격화했다. 지난 2월 당진 공장과 신병원 거리에 위치한 당진항 고대 지구를 해저 케이블 임해 공장 부지로 선정을 완료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보시면 되고 웨어러블 로봇 전문 업체 FRT 하고 투자 업무 협약도 진행을 했다. 근력 증가를 위해서 신체에 사용하는 로봇 웨어러블 로봇에 투자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시너지가 날 수 있죠. 그 케이블 같은 거 감을 때 실을 때 뭐 이런 장비들을 착용을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산업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적으로 흑자가 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로봇을 핸드폰 들고 다니듯이 로봇을 한 사람이 로봇을 또 데리고 다니고 이런 그 근력 증가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도 다 이제 산업적인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건 이제 미래적인 부분들인데 좀 멀기는 멀어요. 그래서 당장은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상증자 상장일 신주 상장 예정일이 3월 30일이에요.
제가 0.45주 조금 많다라고 했죠. 많긴 많아요. 적은 편은 아닙니다. 분명 이건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상장일이 30일에 상장을 한다 라고 하면은 1260원이죠. 1260원에 유상자 하고 상장을 하고 지금 주가가 좀 살짝 높은 상태예요. 그 유상증자 가격들보다 126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일반 청약자 같은 경우에서도 1260원에 했다가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물량 소화 과정들을 좀 거치긴 해야 된다. 이거랑 관련해서도 약간 이런 움직임이에요. 슈팅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 소화 과정도 거치고 슈팅 나왔다가 소화 과정 거치고 약간 이 안에서도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들도 물량 소화 움직임들 거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부채 비율의 감소 그리고 실적의 증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어간다라고 하면 기대감과 오버행 물량들 혼조세를 좀 보여주면서도 물량 소화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그 이후에 또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부분들이랑 중기 장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다. 선택에 대한 차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주당 순이익이 주식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45% 정도 더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1주당 순이익이 희석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다. 지금 PER이 400배의 수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감소를 시키고 영업이익도 증가시키는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들,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되느냐, 그리고 유상자 상장을 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유상자가 상장이 된 다음에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어떤 식으로 과정들을 거쳐주느냐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좀 변수라고 해야 되나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유상자 청약을 하신 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대한전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관심 가지고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댓글, 고정 댓글 보시면 이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검색식 3종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